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남문화재단에 또 멋진 이런 시간에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이곳에 와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정을 실행에 옮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이제 8년차 가수로 활동 중이고요.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SF9 유태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쪽 분들, 본인분들 그리고 또 팬분들도 와 계시는 것 같고, 글쎄요, 제가 오늘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왔었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 나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앞전에 정영주 선배님께서 워낙 멋지고 도움되는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또 감히 얘기를 할 만큼 자세가 됐는지 준비가 된 사람인지는 사실 저도 좀 겁이 나지만 그래도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소신껏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제 스토리를 그러면 혹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잘생기신 분이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 SF9이라는 팀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들어보셨네요. 큰 힘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2016년 10월 5일 날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8년 차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돌 가수예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뮤지컬 배우 쪽으로 아마 더 많은 진로 희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제가 일단 해오던 직업이 가수인지라 이제 가수로 시작을 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정말 제가 가수가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저도 되게 평범하게 다른 남자 아이들처럼 그냥 운동을 좋아하던, 네, 그리고 노는 걸 좋아했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야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진로를 한참 초등학교 6학년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와 함께 친구였던 친구들이 야구를 진로로 희망하던 친구들이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목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야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중학교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모두 글로 간다고 했었고,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제 입장으로서 또 저희 집안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졌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냥 동네에 있던 제가 이제 형이 있는데 형이 입학을 했던 이제 중학교로 똑같이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뭔가 나의 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방황을 하고 그 나이에 그러다가 좀 재미있는 걸 하고 싶다는 마음에 방과 후 학습 있잖아요. 그 학교 끝나고 3시 반인가 학교 끝나고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하는 학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무료다 보니까 그래 뭐 시간도 남고 한번 배워보자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그냥 무작정 부모님 막무가내 기타를 사고 그렇게 밴드부를 시작하게 되고 네, 정말 우연히 학교 밴드부만 합니다. 네, 학교 밴드부에서 기타를 담당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 코드를 잡으면서 그때 당시에 시작을 했었어요. 여기 혹시 악기 다룰 줄 아시는 분 계세요? 꽤 많이 배우시네요. 와, 정말 많이 할 줄 아시는군요. 전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많은 역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군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당시에 막 따라하면서 이제 밴드부에서 기타 역할을 맡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기타로서 밴드부를 하려면 또 일렉 기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타를 좀 치던 친구한테 5만 원, 거금 5만 원을 주고 중고 기타를 샀었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파란색 기타인데 그 기타로 밴드부를 하면서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노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스물스물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원래 보컬이었던 친구와 제가 이제 추가로 영입돼서 그때 당시 우겨서 보컬을 하게 되고 재미를 찾게 된 것 같아요. 네. 운동 이외에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나 노래를 해야 될 운명인가? 이런 운명적인 좀 생각이 사로잡혀서 또 그냥 정말 휩쓸리듯이 예고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뭔가 좀 즉흥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 MBTI라는 게 요즘 유행했잖아요. 한참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제가 공감을 잘 못했는데 그게 N이라는 그게 이제 즉흥적이라면서요.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IN이거든요. 제가 그게 맞나 봐요. 네. 그래서 즉흥적으로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보컬을 시작하고 예고를 진학하는데 또 됐어. 지원자가 많이 없었나 봐. 왜냐면 노래를 잘 하진 못했거든요. 네. 이제 서서울 생활과학고등학교라고 거기 이제 실업계학교인데 거기 실용 음악과가 있었어요. 그렇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고 저는 제가 싱어송라이터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악기를 할 줄 알고 노래를 한다? 그때 당시에 또 슈스케가 유행이었거든요. K-pop 스타. 그래서 나는 이제 싱어송라이터가 될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또 무작정 또 무대를 찾아다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제 노래를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는데 누구한테 배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뭐 친구한테 배울 수도 없고 왜냐면 주변엔 다 일반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었고 운동하던 친구는 이미 떠났어. 난 친구가 없는 거야 이제 이 공감을 해줄 친구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떼를 썼어요. 보컬 학원을 다니고 싶다. 그게 이제 예고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부모님께서 딱 조건을 거셨어요. 3달 안에 결과를 가져와라. 3달 안에 너가 노래로 뭔가가 합격이 되든가 뭔가 이 결과를 보여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었고 그게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걸 잡으려고 했었고 죽도록 했죠.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연습실에 박혀서 내가 할 수 있는 연습이란 연습은 다 했어요. 물어볼 수 있는 건 다 물어보고 왜냐면 부끄럽지가 않았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모르는 놈이 찾아다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운이 따라줬는지 그 K-pop 스타 또 됐었어요. 방송에는 못 나왔지만 나름 1차 전형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네.
정말 노래를 못했는데 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또 우연히 또 학교에 공연하는 걸 또 보러 오신 또 기획사 관계자분들이 계셔서 또 우연히 또 오디션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까지 들으면 또 그냥 운이 좋았네 혹은 뭐 타고났네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좀 심각한 좀 실력 부족자였거든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맞아요. 정말 자신감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기획사 오디션을 그때 당시 엄청 많이 봤었어요. 네. 싱어송라이터 밴드가 되려고 싱어송라이터나 밴드가 되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CN블루 형들이랑 FT 아일랜드 형들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제가 그 외톨이야만 하루 종일 불러댔던 시기가 있었어요. 외톨이 아시죠? 네. 외톨이야 외톨이야. 자 이걸로 이제 학교 그 뭐라 그러죠 축제 때 그 노래방 코너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막 부르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밴드랑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되게 많이 오디션을 보러 다녔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명하신 기획사에서도 제가 오디션을 많이 봤었어요. 물론 떨어졌지만 근데 또 인연이 또 됐었나 봐요. 저한테 이제 오디션은 붙을 수 없지만 춤을 배워보시라는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춤이요? 저는 그냥 가수가 되고 싶은데 왜 춤을 춰야 되나요? 어떤 저의 어떤 생김새나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춤을 추는 쪽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팀에서 이제 메인 댄서를 맡고 있어요. 네, 모르셨죠? 근데 제가 진짜 몸치였어요. 정말 있다면 자료 화면을 제시하고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몸치였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체구도 작았고 팔다리는 되게 긴데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춤 못 추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길쭉한 사람들이 춤 못 추면 더 못 춰 보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쇼크예요, 쇼크. 제가 그래서 춤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 그 학원에 계셨던 원장님이 제 춤을 보고 충격에 빠지셔서 넌 기린처럼 춤을 춘다. 넌 춤을 추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10년 전 일인데. 왜냐면 그게 저한테 되게 뭐라죠? 상처라고 하긴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좀 저한테도 좀 쇼크였단 말이었어요. 왜냐면 항상 긍정적인 말만 듣고 살았거든. 엄마한테는 내가 최고의 자식이니까 너가 제일 잘해, 너가 제일 이뻐, 너가 제일 멋있어 라는 말만 듣고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딱 피드백을 들으니까 난 추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도 이끌리는 대로 그냥 가봤어요. 믿자야 본전이니까 뭐 배워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제가 그걸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 학원을 그냥 보내주셨어요. 누가? 그 기획사 관계자분께서. 왜냐면 그때 당시에 학원은 되게 부담이었거든요. 아마 그거를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못 배웠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어려운 사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YG였어요. YG 관계자분이신데 지금은 거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위너 오디션 프로그램 있었어요. 윈이라고. 네. 그때 당시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춤을 시작하게 된 거고 또 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말 저는 좀 금사빠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면 하는 거야 그냥.
아니 분명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냥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춤까지 하게 됐어 이제. 그래 이제 뭐가 더 있을까? 노래, 연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연기를 정말 못했습니다. 연기의 이응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제 인생에. 네. 이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춤을 배우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사실 이 앞전에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제 FNC라는 회사에 소속이 돼 있어요. FNC에서 데뷔를 했는데 그 이제 춤을 배우기 전에 CN블루 형들을 너무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선배님들을 너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다 보니까 거기 오디션을 많이 지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기타 조금 뚱땅거리는 거랑 노래 흥얼대는 거야. 단번에 떨어졌죠. 근데 춤을 배우고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근데 그걸 보고 다시 연락이 왔었어요. 와보라.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됐네. 그렇게 저는 아이돌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좀 웃기죠? 웃기지만 진짜 제가 그래요.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흘러가는 대로 그냥 왔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되게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만들어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주변 상황에 따라갔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회사에 들어가고 팀에 소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메인 비주얼이 되고 싶었는데 메인 댄서가 됐습니다. 네, 정말 잘생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세상엔 능력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재능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또 거기 안에서도 또 경쟁을 벌이고 그래서 항상 빠지지 않았던 건 경쟁인 것 같아요. 이 가수나 어떤 그런 연예계를 떠나서도 요즘 느끼는 거는 아니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다. 내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쉬지 않는 이상 경쟁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설령 제가 가수가 아니라 다른 걸 택했더라도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네. 여러분도 경쟁하고 계시죠? 그렇죠? 옆 친구랑 할 수도 있고 다른 반 친구, 다른 학원 친구, 같이 오디션 보던 친구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경쟁을 해왔어요. 네. 그래도 중요한 건 그 있잖아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네. 뭔가 될 것 같았어. 뭔가 될 것 같아. 안 됐지만 그때 당시에 뭔가 될 것 같았어. 난 뭔가 붙을 것 같아. 붙을 것 같아. 난 뭔가 잘 될 것 같아. 이런 믿음이 항상 있었어요. 네. 왜냐면 그런 믿음 없이는 버티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세뇌를 한 거지. 난 될 거야. 난 될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저 사람보단 내가 그래도 한 스푼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걸로 이제 자존감을 채우고 그렇게 또 데뷔를 했어요. 정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20살 때 데뷔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 하긴 빠르진 않지만 20살 때 데뷔를 했고 그때 당시엔 제가 되게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20살. 여러분들한테 20살 하면 먼 얘기 같죠? 좀 그래도 뭔가 되게 어른 같고 형, 오빠, 언니 같고 아니에요? 그냥 또래 같아요? 몇 살이에요? 네, 몇 살이에요? 14살이요? 근데 20살이 어른 같지가 않아요? 자아가 일찍 찾아왔네요. 저는 20살 때도 제가 어리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 마음은 아직 초등학생이었어.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그대로였거든요. 몸만 컸지. 네. 운이 안 좋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막무가내로 해서 그렇다 할지 모르겠지만 20살 데뷔하자마자
데뷔하자마자 그 주에 제가 무릎을 다쳤어요. 어떻게 보면 그 20살 때 데뷔라는 거는 제가 노래를 16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 16, 17, 18, 19, 20, 5년 차잖아. 5년을 준비해온 거를 데뷔 날에 망친 거야. 그래서 제가 무대를 같이 못했어요. 데뷔곡을 한 2주 정도 쉬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몇 달을 쉬었어야 되는 정도의 좀 상처였어요. 무릎이 리허설을 하다가 그 리허설 좀 긴장 풀고 하잖아요. 좀 아침 새벽이야. 막 새벽 5시에 리허설을 해야 돼. 그냥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고 자고 싶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와중인데도 리허설은 살짝 힘을 빼고 한 거지. 근데 어이없게 무릎을 다쳤어. 그냥 갑자기 소리가 여기서 났어. 그리고 2주를 쉰 거죠. 그리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냥 무대를 강행을 했어. 2주를 쉬고. 너무 속상하니까. 내가 그렇게 꿈꿔오던 무대인데 이렇게 멈출 수 없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 고집으로 인해서 쉬지 않았던 후유증이겠지만 그렇게 많이 좀 다쳤었어요. 제가 좀 우울한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은데 우울하지 않아요. 그냥 있었다고 지나간 일이야. 여러분들은 다치지 말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제 고집이 없었다면 조금 이제 와서는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랬어요?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좀 믿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것들을 할 때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는 슬프지만 재능, 하나는 노력, 하나는 운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빠르게 자아를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배우 혹은 가수 혹은 어떤 것들을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성과를 하나를 이뤘어. 오디션 합격했다던가 학교를 진학을 했다던가 연습하던 노래가 잘 됐어. 그랬을 때 그게 왜 이루어졌는지를 본인이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좀 갑자기 딥해지는 느낌이 있지만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디션에 붙었어. 근데 이 오디션이 왜 붙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또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의 노력으로 된 건지 아니 나의 타고난 재능으로 된 건지 그 시기에 운이 따라준 건지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할 때 조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율보다는 채운다는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아쉽게 재능이 부족해. 노래가 탁월하지 않았어. 내 성대는 왜 그럴까? 난 왜 멈출까? 그랬을 땐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안 돼. 왜 안 될까? 난 제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난 지금 돼야 되는데. 했을 땐 살짝 시기가 안 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모든 거를 할 때
본인에게 맞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운이 조금 안 따라주더라도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노력으로 그걸 메꿀 수 있을 만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네. 좀 진부하죠? 진부한데 제가 1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네. 그게 사실 거의 전부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재 또 흘러가는 대로 활동을 하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뮤지컬 배우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성장하는 대로 그만큼 저도 성장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기들을 잘 이겨내서 함께 무대를 하고 싶어요. 네. 같이 무대 하고 싶죠? 제가 더 하고 싶어요, 사실. 네, 왜냐면 저 무대에 갈망이 있거든요. 갈증을 느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갈증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그러니까 화이팅 해주세요. 잘 들으셨죠? 유태현 배우님에게 가장 많이 들어온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수 병행하면서 뮤지컬 배우와 가수의 발성 차이나 안무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뮤지컬을 전공으로 하신 분들이랑 가수에서 시작한 분들의 그 느낌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해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가수는 임팩트가 중요하다. 어떤 임팩트죠? 그 제 말은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출 때 그 순간의 터짐을 중요시하는 게 가수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뮤지컬은 그것들이 팍팍 튀지 않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퍼포먼스를 점점 극대화시키는 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래를 할 때도 제가 원래 이제 가수로서 노래를 할 때 팀으로 이제 많이 활동을 해왔고 파트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조금 이제 빠른 템포에 맞춰서 녹음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노래 중에 이제 굿가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명곡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굿가이의 이제 후렴을 제가 이제 불렀는데 Cause I'm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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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uy, yeah, good guy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뮤지컬로 와서 해보니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완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기를 해야 돼. 같이 해야 되니까 목이 못 버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가진 피지컬의 이제 한계인 거죠. 그걸 극복하고자 연구했던 거는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소리 내는 법을 배우는 게 먼저일 것 같다. 그래서 뮤지컬 노래를 할 때는 어떤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삼총사 지금 짧게 들려드리면 반드시 살아있다 비록 감춰져 있을지라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음인 것 같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주 배우님에게 했던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해결 방법이 항상 같지는 않았지만 가장 힘이 됐던 건 옆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나를 본인이 느꼈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나에게 끊임없이 응원을 해줘.
그게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시겠지만 혹은 정말 나의 단짝 친구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팬분들이 계시니까 팬분들한테도 힘을 많이 얻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 때는 그냥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부정해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네, 그 시기는. 근데 그 시기를 굴곡을 느끼고 다시 올라갈 때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분석하고 본인이 알아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겨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어려움.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데 이 속에서 내가 이 굴곡을 탈출했을 때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다시 또 와도 좀만 더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좀 냉정하게 본인을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결국엔 도움이 되더라.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열정적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좀 진부한 얘기를 하러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꿈을 향해서 달려와 주신 우리 학생분들 너무너무 열정적이시고 제가 그 열정을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가시는 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버텨서 원하시는 바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